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통신수단의 발달과 생활 모습의 변화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통신수단이 그동안 많이 발달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화라는 통신수단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과정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옛날에는요, 전화가 교환원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럼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바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전화가 연결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중간에 교환원이 이렇게 좀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자, 땡땡 면사무소 연결해 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중간 교환원이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중간 교환원이 땡땡 면사무소로 연결해 주어야지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처음 사용된 전화는 이런 식으로 교환원이 있는 그런 전화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통화가 가능한 전화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등장한 전화로 선이 딱 연결되어 있는 유선 전화가 있었습니다. 교환원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어서 당연히 이제 통신 수단이 발달한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은 딱 선이 붙어서 이 선의 길이만큼만 전화기를 가져가서 통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화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보통 이제 그냥 선이 없어서 쉽게 들고 다니면서 통화 가능한 그러한 전화를 주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유선 전화가 이제 먼저 나왔다는 거죠. 선이 없는 무선 전화보단 여보, 어머님 전화해요. 그러면요, 이제 멀리 있던 사람이 전화기가 있는 곳까지 가서 통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선이 없어졌어요. 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동하면서도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똑똑한 전화기라고도 해석되는 스마트폰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자, 심지어 스마트폰은요, 영상통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면서 전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가능합니다. 정말로 이 전화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졌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이랑 얼굴을 보면서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통신수단의 발달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을요. 컴퓨터 영상 자료로 우리들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영상 자료 같은 것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휴대전화로 동영상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집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도 쉽게 살 수 있어요. 정말 좋은 세상이죠. 이 좋다라고 하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말 편리해진 세상인 거예요. 집에서 그냥 휴대전화만 이용해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약속된 시간에 그 물건이 배달되어 옵니다. 그리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들은 다양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상통화를 통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얼굴 보면서 단순한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까지도 할 수 있어요. 회의까지도. 그리고 휴대전화로 친구들과 과제를 의논할 수도 있죠. 아직 3학년이라서 스마트폰을 안 쓰는 친구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변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분명 쓰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제 뭐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우리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이제 좀 장소, 하는 일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용되는 통신수단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장소에 따라 다른 통신수단의 이용 모습을 볼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장소는요, 농촌입니다. 농촌. 이 농촌은요, 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요. 좀 띄엄띄엄 집들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또 농사를 주로 짓는 그러한 지역인 만큼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요. 이 논밭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농촌 지역 사람들은 이제 뭔가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소식이 있으면요. 여러 사람들이 실제로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논밭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마을 방송이라는 걸 합니다. 마을 전체가 이제 논에 나가서 일하든 밭에 나가서 일하든 들을 수 있는 마을 방송이라고 하는 독특한 통신 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농촌의 주택에서는 집이 모여있지 않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논밭으로 농사를 지으러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을 전체에 들리는 마을 방송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마을 방송이 오늘 저녁 7시에 마을에 관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도시 아파트에서는요. 인터폰이라고 하는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워낙에 아파트라고 하는 게 한 건물에 여러 집이 모여있는 그러한 형태잖아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인터폰을 사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그냥 일반 주택에 살아요. 단독주택에 사는데 얼마 전까지는 선생님도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인터폰으로 이제 경비실에서 무슨 물건 배달 왔다고 연락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인터폰 이용해서 경비실과 빠르게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경험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04호죠. 경비실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찾아가세요. 빠르게 소식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자, 다음은 이제 하는 일에 따라 다른 통신수단의 이용 모습을 볼 텐데요. 경찰관은 이제 같은 경찰관끼리 무전기를 이용해서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아요. 그리고 이제 할인점 직원은요, 이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제 할인점이다 보니까 뭐 어떤 시간대에 특정 물건을 싸게 파는 행사를 할 경우 그 시간에 맞춰서 무선 마이크단 직원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좀 더 크게 할인점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어떠한 물건을 어느 정도 할인해서 판매하는지 이런 걸 이제 쉽게 알리는 거죠.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수박을 반가격 싸게 판매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고객님들께서 어머 수박이 싸고 맛있대 하면서 이제 수박 파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들겠죠. 자, 그리고요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좀 손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를 빨리 이렇게 입수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메신저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주의보 알림 메시지가 왔네. 각반의 메신저로 알려줘야겠구나. 이렇게 메신저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빨리 서로가 확인해야 되는 소식을 확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하는 일에 따라서 좀 독특한 통신수단들을 이용하고 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비해서 이제 오늘날 통신수단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활은 훨씬 더 편리해졌어요. 그렇죠? 그럼 미래는 오늘날보다 더욱더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겠죠. 과연 통신수단의 발달과 미래 생활 모습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모습 살펴볼게요. 자, 지금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이 할머니의 자녀분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자신의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할머니지만 이 친구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마잖아요, 엄마. 할머니가 건강이 어떠신지 매일처럼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손목에 기계장치가 이제 손목 시계처럼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 보이죠? 바로 이게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통신수단의 모습입니다. 자, 할머니 건강 상태가 궁금하구나. 할머니께서 차고 계신 기계에 무선으로 연결해 볼까? 이 장치가요,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장치인 거예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에게도 이 장치에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요, 지금 할머니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요, 병원, 의료 전문가들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어머 어떻게 할머니께서 건강이 나빠지셨네? 병원에 나오시라고 연락드려야겠어. 바로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할머니 상태가 나빠지면요, 이 기계가 또 다른 곳에 연결된 기계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삐삐삐 위험 바로 이렇게 신호를 병원에서도 확인하고 할머니에 대한 조치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마도 자, 몸이 아플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수단의 발달이 미래 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아마 미래에는 더욱더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할 수 있을 거고요. 더욱 편리하게 사람들은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우선 인터넷이 자동차에도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미래에는 나타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차가 똑똑해지는 거죠. 왜 똑똑한 전화기는 스마트폰이죠. 똑똑한 자동차는 스마트카라고 불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똑똑한 자동차 스마트카입니다. 자, 미래에는 통신수단이 발달하고 자동차의 성능도 더욱 발전하게 될 거예요. 스마트카라고 하는 자동차는요, 음성을 인식해서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인터넷 같은 게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막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 그냥 말로 목적지를 이야기하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줘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뭐 이제 빠르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도 이 자동차가 스스로 인식해서 그 길로 빠르게 이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요, 사고 발생 위치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사고 발생 위치를 이제 자동으로 처리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자동차인데 똑똑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자동차가 똑똑해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선 인터넷과 같은 통신수단이 자동차라고 하는 교통수단에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미래에는 이 정도로 통신수단이 발달하는구나 라는 거. 좀 이런 생활 모습이 우리 친구들 상상이 되나요? 여러분은 이 자동차를 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우리 친구들이 뭐 이런 자동차 타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아예 휴대전화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은 둘째고 휴대전화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막 학교 사회 선생님이 얘들아 너희가 어른이 되면은 걸어 다니면서도 쉽게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막 이런 것도 쓸 수 있단다 막 설명을 하시면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막 우리가 정말 선생님이 농담하시는 거겠지라고 흘려듣기도 했는데 정말 가능해졌잖아요. 여러분도 이러한 자동차를요 미래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했나요? 마무리 퀴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전화는 교환원이 있는 전화, 유선전화, 무선전화 그리고 스마트폰 순서로 발달을 했죠. 자, 도시 아파트에서는 한 건물에 여러 집이 있기 때문에 인터폰이라는 특별한 통신수단을 이용해서요. 빠르고 편리하게 연락을 합니다. 마지막이네요. 자, 이것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동차예요. 음성을 인식해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똑똑한 자동차죠? 맞아요. 스마트카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열공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